네,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혼자 사는 여성 21명을 성폭행하고 또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빨랫줄에 여성 옷만 걸린 집을 골라서 새벽 시간대 주로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팀장님, 네. 이른바 이게 대구 발바리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게 이제 무려 6, 7년 동안을 체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범행을 21명의 여성에게 했는데 사실 가스 배관을 타고 그다음에 마스크라든가 복면을 하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예. 그다음에 1,200만 원 상당의 금품도 강취 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할 때 얼굴이나 이런 몸 부분을 이불이나 이런 의류 등으로 가리고 그다음에 성폭행 후에는 또 몸을 씻게 한다라든가 또 본인이 사용했던 휴지라든가 이런 범행 흔적을 지우는 아주 치밀한 그런 범죄를 했는데 예. 사실상 작년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이 된 이 피의자가 이제 DNA 관련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DNA 뭐 유전자 그런 걸 추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예.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대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미제 사건과 맞춰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대구 쪽에서 21명의 성폭행을 한 범인으로 이렇게 일치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 기소를 통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연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대구 발바리는 잡지를 그동안 못했었는데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잡혀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DNA가 일치했더라. 네.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걸 DNA를 대조를 해서 일치한 예. 걸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2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람을 결국 찾아내서 추가 기소하게 된 것이죠. 예. 이 범죄자, 어떻게 보면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지우고 굉장히 범행 수법이 치밀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 굉장히 범행 현장에, 그러니까 범행 현장은 증거의 보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16살 때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기간 가출 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 등재도 안 하고, 예. 주민등록이 사실 말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소위 아날로그 형태의 그런 범행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행 흔적을 치우고 증거 인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6, 7년 동안 체포가 되지 않았는데 DNA 관련법에 의해서 결국은 확인이 된 예. 그런 범죄입니다.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운 여름에도 베란다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후유증에 좀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이 사형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법적인 판결 기준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게 특수 강도 강간인데요. 특수 강간입니다. 특수 강간인데 이 경우에는 좀 사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법정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형을 최고의 형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면 생명 자체를 빼앗는 사형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문명국가에서는 이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유가 피고인의 범행이 생명침해나 중대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폭행은 중대한 상해가 아니다라고 아직까지 우리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은 저도 예.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글쎄라는 생각을 했던 게 판사님이 결론했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말인데 예. 강간에서의 나중에 상해를 봤을 때에는요. 강간을 당하고 나서 수면에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잔다거나 아니면 식욕이 부진하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판례는 상해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룬다거나 혼자 있을 때 불안한 경험을 느낍니다. 예. 그럼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해 그리고 뭐 수면 불안 이런 것들도 다 상해라고 보는 현재 판례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수긍은 가지만 좀 글쎄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팀장님께서도 수사하시면서 이 네. 가해자도 많이 받고 피해자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좀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 그 상해 결과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판시에서 좀 빠져줬으면 하는 그런 워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예. 여성으로서 원하지 않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해서 그 폭행을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그게 죽는 순간까지도 간다는 그런 그 분석이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더 엄밀한 측면에서 처벌을 해야 되고 사실 문명국가에서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아니다. 사형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21명의 여성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 그런 범죄를 당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좀 제고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